오늘은 2024년 5월 21일입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오늘 리뷰 앤 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은 돌파시 매수와 안착시 매수, 즉 눌림목 매수다라고 매매 타이밍을 적어 놨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빠르게 오늘 시장을 좀 마무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살짝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 기관이 매수 이렇게 움직임을 좀 적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 SDS가 좀 상승을 했어요. 삼성 SDS가 상승을 좀 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업용 AI 서비스가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LS 일렉트릭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어,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2배 확장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일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다 보니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효성화학, 화학주들이 전일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요. 뭐 똑같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주죠. 태양광주인데 하나솔루션과 같이 하락을 했고요. 하나솔루션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CS 윈드도 역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특징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화장품주였죠. 화장품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제가 그 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렸었냐면 HLB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HLB가 3% 정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HLB 바이오스템, HLB 생명과학, HLB 이노베이션은 좀 소폭 하락했네요. 그다음에 HLB 제약, 그다음에 HLB 테라피틱스가 상승으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빠르게 몇 개 정도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든가 LNF가 약세를 좀 보여주는 상태였고요. 그 외에 반도체는 뭐 하나마이크론이 전일 급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유니테스트라든가 넥스트칩, LTC, 에이펙트, 뭐 예스티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을 이치한불이라든가 한국콜마, CTK 이게 다 화장품주고요.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그다음에 카페24는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해줘서 이 종목까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카페24를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분기상으로도 역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거에 맞춰서 카페24는 2020 19년, 20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고점이 뭐 물론 권리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는 구글에 대한 투자 이슈가 있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역시 주가도 역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5월 2일 날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 32,000원, 최종 목표가 4만원, 매수가는 8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5월 2일, 죄송합니다. 5월 2일이면 맞아요. 5월 2일. 여기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단기적인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처음으로 드린 거고, 계속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항이 여기 있고 이 저항 돌파하면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흑자전환 비결은 AI 활용 덕이다라고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항 돌파 시도하다가 결국은 저항을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제가 26,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그 전에 지지가 나왔던 이 가격이 저항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 가격이 이제 2차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치한불이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이치한불은 화장품주 수출 호실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16,000원 얘기해드려서 이때 16,000원 돌파를 했는데, 5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어요. 5월 10일이면 16일, 요때였죠. 요때 얘기를 해드렸고,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13,500원 매수, 12,900원 손절가, 1차 목표가는 15,100원, 2차 목표가는 16,200원. 그래서 15,100원까지 왔고 2차 16,200원까지 온 거죠. 그리고 최종은 일단은 3차 목표가를 17,700원을 해드렸고요. 근데 3차 목표가는 여기를 얘기를 해드린 건데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최종 목표가는 2만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어요.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언제 했는지까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한국콜마도 5월 10일 날 얘기해 드렸어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왜 얘기를 했냐면 저항 돌파하고 이 저항이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렸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최종 목표가는 82,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82,000원을 얘기를 한 거는 실적에 그냥 확인을 해보면 올해 되게 좋아요. 올해 좋습니다. 올해 되게 좋은데 이건 분기고요. 이때는 제가 어떤 그 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데 2019년에 사실은 주가는 이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전의 실적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8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49,4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9,400원. 그래서 49,400원을 이탈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해서 끌고 가도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CTK가 화장품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제품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플랫폼을 뭐뭐뭐 섞으면 돼, 뭐 그런 거나
마케팅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5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 5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날이었네요. 이날. 실적은 실적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 나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가 안 나왔네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로 이연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고요. 제가 이거는 계속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이날이죠. 5월 17일 날 이거 반등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전에 저항이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깨지지 않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매수가는 6,000원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처음에 6,000원 제시를 해드렸고 1차 7,000원, 2차 8,300원, 손절가 5,800원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날 시작하자마자 5,800원을 깨져갔고요. 손절 처리가 됐는데, 아마 못 터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5,950원까지는 올라올 거고 2차 목표가는 여전히 뭐 7,200원 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절가는 5,410원을 다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브 시스터즈, 역시 5월 1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일 거예요. 왜 이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할 때 이게 돌파시 매수잖아요. 이 돌파시 매수에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고, 올해 실적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이 돼요. 다만 2021년의 실적은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이때였죠. 근데 이때는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프리미엄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데 저는 프리미엄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일단은 뭐 7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를 일단 5만 6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5만 6천 원 제시를 해드렸고, 이때 얘기를 한 거죠. 5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4,500원. 왜냐면 여기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 박스권 있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데, 이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을 해드렸고,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7만 5천 원은 저는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게 2021년의 실적을 제외하고 보면 아마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종목을 2개 정도로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이 이거는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나오지가 않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는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별도 기준으로 뭐 괜찮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원래 1,000억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도 기준으로 1,390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모바일향, 재생 본딩, 그리고 두 번째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 저온 숄더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HBM 관련주로서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단기적으로 저항을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를 보고 있었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깨지고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이었던 14,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물론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없고요. 13,30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 보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일 시초가 매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12,1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말씀을 해드렸던 여기까지 조정을 좀 받으면 손절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11,950원.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제가 미리 줄을 그어 놨죠. 1차로 13,350원. 13,350원. 2차로는 14,000원. 이게 만약에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게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눌리고 만약에 그냥 뛰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최대 어디까지? 12,720원. 12,720원 이하로 매수를 하고요. 손절가는 12,050원을 잡으면 됩니다. 12,050원. 12,050원을 잡고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1차 13,350원, 2차 14,000원을 잡고 가는데 이거는 사실 14,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화성 밸브라는 종목이에요. 신기하게 이슈가 없는데 올라갔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요.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수급 확인해 보게 되면 이게 기관이에요. 이게 기관이고 이게 외국인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면 매수의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매수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기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법이든 개인이든 이게 이만큼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만약에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과연 이 시가총액이 500억짜리를 굳이 왜? 그래서 이런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상한 수급주라고 해요. 수상한 수급주. 이거는 누군가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을 확인을 해볼게요. 실적이 좋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소구경 가스 볼밸브에서 대구경 첨단화학 프렌덴트용 밸브까지 생산하는 배관용 밸브 생산업체. 그래서 플랜트식 밸브, 나사식 밸브, 매몰 용접용 밸브, LPG용 밸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 봐도 뉴스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때는 조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조선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흐름 보게 되면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쯤이 계속 지지가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니까 제외하고 보면은 저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였던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권 뭐 조금 더 본다면 여기까지 9,000원대까지의 박스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 했을 때는 100%로 수익 내지 않았을까요? 5,000원에 4,000원, 4,500원 정도에 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원래 여기서 하나 더 보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냐면 매도가 훨씬 많고요. 매수가 이렇게 있어갖고 600만 주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확인해 보야 되는 거냐면 분봉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분봉을.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또 동반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여기에서 동반됐는데 양봉일 때 또 거래가 동반되었고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갔고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갔고 여기도 거래가 동반됐고요. 여기도 거래가 동반됐고 그러니까 거래가 동반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대를 좀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요. 분명히 이 종목은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5,250원 전략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까지 조정받으면 매수 조정받으면 매수예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750원 정도 5,750원 보시면 되고 2차 목표가 여기 이 근처에 있죠. 6,750원 6,750원 보시면 되고 3차 목표가 3차 목표가는 말씀을 해드렸던 박스권 상단 부근이었던 이 가격 9,000원 전후 정확하게 뭐 9,000원을 찍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흐름이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손절가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5,250원이면 여기 잡으면 되겠네요. 5,150원.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게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가면 5,500원 이하예요. 5,500원. 5,500원 이하로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눌리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거였던 거니까. 그리고 손절가는 5,250원을 잡고요.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1차 5,750원, 2차 6,750원, 3차 9,000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원래는 화학주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화학주는 별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1분기 실적은 엄청 잘 나왔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봉과 일봉과 차트를 같이 그 실적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형태를 좀 바꿔봤습니다. 뭐 오늘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21일 리뷰 앤 퓨리뷰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